그림 그리는 카피라이터. 잘 못 그려도 괜찮아. 내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서촌 골목은 친절하지 않다. 이정표가 없어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길을 잃기가 일수다.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 같다. 그래도 으리으리한 한옥이 모여있는 북촌보다 낯이 익다. 골목 한켠에서 세월을 덧댄 개량 한옥을 만나면 어릴 적 살던 동네가 떠오른다. 이정표 대신 사람에게 길을 묻는 곳, 그렇게 물어물어 찾아간 대우서점. 책 읽는 책방 대신 사진 찍는 책방, 커피 마시는 책방이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책이 사람들과 스킨십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나는 공항의 냄새를 좋아한다. 차가운 철과 유리로 지어진 공간을 은은하게 채우는 불빛,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들, 캐리어에 달린 작은 바퀴 구르는 소리, 누군가는 타고 떠날 비행기의 시간표들, 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승무원들의 플라스틱 미소, 아직 가보지 못한 도착지를 상상하는 약간의 행복감, 단체 여행객들 웃음소리, 커피 향기, 안내방송, 환전창고 돈 세는 기계 소리. 공항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내가 사는 도시에서는 쉽게 맡을 수 없는 향기를 품고 있다. 인도에 쌓아놓은 눈이 사랑키보다 컸다.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에 눈을 실어 바다에 버렸다. 눈사람들의 도시 후라노는 마치 흰도화지 같았다. 2018년 1월 홋카이도 후라노시. 문을 열 때부터 다녔던 그 집, 이름은 카에루. 돌아가다는 뜻이다. 퇴근길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이름. 개구리란 뜻도 있다. 그 집은 나에게 오아시스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멈추는 곳. 사우나, 마사지, 헤로인, 대마초 같은 곳. 그 집 사장님이 결혼을 했다. 그 집 사장님 결혼식에 나는 못 가고 봉투가 대신 갔다. 그저그저 5분 만에 그 집 휘장을 그린 축의금 봉투.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가 회를 썰던 사장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놀라 동그라진 눈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다. 나는 까미가 죽도록 사랑한 그곳으로 떠납니다. 소설가 함정임은 까미의 무덤이 있는 프로방스 작은 마을 루르마랭으로 출발하기 전 이런 제목의 칼럼을 어느 일간지에 기고했다. 너무나 매혹적인 제목에 이끌려 나는 그녀의 글 속에 빠져들었다. 자신을 루르마랭으로 초대한 프랑스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기사였다. 소설가는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된 기적 같은 인연을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들려주고 있었다. 처음 까미의 무덤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서 그녀는 수상한 메일을 받았다. 스팸 메일일 거라 생각하고 삭제하려던 순간 알베르 까미라는 제목을 보고 메일을 열어본다. 낯선 발신인은 루르마랭 인근에 사는 프랑스인이었다. 그는 얼마 전 까미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묘석에 꽂혀있는 명함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인 소설가는 자신의 명함에 까미 선생님, 저는 당신의 작품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 까미의 묘석 아래 찔러 놓았던 것이다. 우연히 그 명함을 본 프랑스 남자는 거짓말처럼 한국의 자연을 사랑하고 또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소한 명함 한 장으로 시작된 우연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소설가 함정임은 낯선 프랑스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때로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오죠. 바로 프로방스의 당신으로부터 날아온 편지를 읽는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로 글을 맺었다. 유명인의 무덤에 꽃다발이 아닌 자신의 명함을 두고 돌아온 작가의 행동이 신선했다.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 온 이방인의 명함을 보고 생면부지의 프랑스 남자가 그녀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녀가 신문에 쓴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스토리였다. 처음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소설가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차분하게 다시 기사를 읽고 난 뒤 나는 그녀에 대한 부러움으로 한동안 신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꿈의 곳간에서 나 혼자만의 루르마랭을 떠올려 보았다. 강인순, 파리 혼자서, 루르마랭의 추억 중에서. 오사카가 세계의 부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다양한 음식의 천국이라면 나고야는 맛으로 한 주먹하는 정예의 음식템이 있는 곳이다. 오야코동, 닭날개 튀김인 테바사키, 미소카츠, 타이완 라멘, 그리고 히츠마부시. 그중 엄지척은 히츠마부시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어구이 덮밥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식 장어구이 덮밥은 사각형 도시락 그릇에 불에 구운 긴 장어와 밥을 함께 올려놓는 방식인데, 나고야식은 좀 다르다. 히츠라고 불리는 둥근 나무통을 사용하고 장어를 잘라서 밥 위에 올려놓는다. 이 지역 특산인 빨간 된장, 아까미소와의 조화도 훌륭하다. 기운이 불끈불끈 나게 하는 히츠마부시, 동행했던 친구가 먹는 법 4가지를 알려주었다. 우선 밥을 4등분한 다음 첫 번째는 본연 그대로의 장어와 밥을 먹는다. 잇몸만으로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두 번째는 와사비, 파, 야채, 김가루를 섞어 먹는다. 매운 와사비를 얹어 먹으니 민물장어의 느끼함이 사라지고 깔끔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오차, 녹찬물을 부어서 자작자작하게 먹는다. 구수한 장어구이와 감칠맛 있는 국물의 하모니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중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먹는다. 여행의 낯선 즐거움, 그 반은 낯선 로컬 푸드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고야에 가면 히츠마부시를 꼭 추천한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만큼이나 장어구이 덮밥, 그 맛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몇 년을 넘게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의 그레이 컨버스를 신고 다닌다. 그레이도 다 같은 그레이가 아니다. 로우 그레이, 머큐리 그레이, 차콜 그레이, 스웨이드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그 중에 나는 오이스터 그레이다. 집 신발장을 열면 똑같은 컨버스들이 나란하다. 그런 나를 보고 누구는 잡수냐고 했다. 라멘을 먹으려 트럭을 탔다. 트럭을 타고 라멘을 먹었다. 트럭은 달리지 않았다. 바퀴도 없다. 트럭은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라멘 애정자들은 트럭을 타려고 줄을 서 있다. 상수동 라멘 트럭. 작년 참 힘들었다. 일은 줄고 돈은 마르고 직원은 내보냈다.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마는 나의 무거움이 누구의 무거움보다 더 무거운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의지할 무언가를 찾는다. 그 무엇이 나를 위로해 주리라 희망하면서.
아침마다 미소 짓는 이 고양이를 보고 나도 따라 웃어보며 출근한다. 저녁에 퇴근해서도 미소로 하루를 마감한다. 집 현관 앞에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행하는 가볍지만 성스러운 의식. 어려울 때 미소, 마음 무거울 때 미소, 머리가 복잡할 때 미소, 미래가 답답할 때도 미소. 얼마 전 홋카이도를 다녀오다가 공항 오미야게 집에서 이 미소에 끌려 가방 안에 넣은 녀석.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랑과의 시작과 끝을 미소로 하다 보면 올해 미소 짓지 않을까 소망해본다. 2019 홋카이도에서 온 고양이.